민주당 소속 정읍시 제1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고용기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주 지사님과 김성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근본 회기 중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의 도정 질문에 대한 생산적인 국민이 전국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축 전염병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구제구 창궐로 인해 30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매몰 처리되어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연일 계속된 방역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발생하였으며, 가축 매몰로 인한 신출수 등으로 인해 지하수 오염과 토양 오염, 환경 오염까지 예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관계자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아직까지 구제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질병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며, 더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표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 최근 5년간 주요 가축 전염병의 발생 현황을 보면 매년 수백 건씩의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상금 총액만 보더라도 800억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26일까지 소와 돼지 167만 2천마리에 대한 1, 2차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한 방역과 1,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국립축산과학원사나 축산자원개발회사조차 구제액이 발생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백신 접종을 한다 해도 확실하게 안심할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처럼 국가기관에서까지 구제액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축 전염병과 관련하여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방역에 있어 상시적인 방역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가축 전염병 발생 시마다 병역을 위해 초소 설치 및 해체 반복으로 인해 비용이 과다 소모되고 있으며, 초기 신속한 설치로 차단 방역이 이루어져야 하나 설치에 시간이 소요되어 초동 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 중 하나는 고속도로 진출입 내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평시에는 작동을 하지 않고 구제역 AN의 발생으로 긴급 차단 방역이 필요한 경우에 가동하여 신속한 초동 방역을 통한 확산을 방지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 후에 동원되는 방역체계가 아닌 훈련된 전문 인력과 관리 조직이 구동되는 상식 방역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추가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지원 및 적정 사용 밀도 유지로 사육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즉, 현재 상업화된 사육 환경에서 비롯된 밀집 사육, 비위생적 사육 등 친환경적으로 개선하여 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전파 속도와 피해 규모를 저감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안정적인 사료 공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값싼 사료를 구입하기 위해 수입에 의존하면서 사료를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경로가 되어 있어 안정적인 사료 공급과 사료가 안정을 유리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조사료 경우 100% 작업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가축 전염병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시한 사안들에 대한 견해와 관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전염된 개체는 물론 주변 지역의 가축들도 예방적 차원에서 메모리와 살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최근 3년간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총 320곳에 약 590만 마리의 가축을 매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모리알 살처분으로 인한 부작용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침출소로 인한 수질, 특히 지하수 오염이 일으키게 되어 지하수를 운명하는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질 오염과 함께 수반되는 토양 오염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질, 환경, 토목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 민간조사팀이 매몰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며 침출소로 인한 오염이 우려스러운 경우 침출소를 뽑아내 멸굴 소독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수질 관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상께 묻겠습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도원에서도 현재까지 가축을 살처분한 매몰지역이 상당한 실정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질 및 토양 오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수행하고 계신지 또 향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전병과 관련하여 한 가지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한 바와 같이 가축 전염병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가축 전염병에 대한 연구는 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북대에서 추진 중인 인수 공통 전염병 연구소 추진이 여의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대 인수 공통 전염병 연구소는 2006년과 2007년 브루셀라병 발생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의 정업적 방문 시 항구적인 인수 공통 전염병 퇴치를 위한 연구소 설립을 건의하여 이루어진 사업으로 가축 전염병의 창궐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현실에서 조속히 건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축 전염병 중 브루셀라, 우게레, AI 등의 인수 공통 전염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필요성이 더욱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361억 중 217억만 확보되어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수 공통 전염병 연구 사업에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상께 묻겠습니다. 현재 144억에 달하는 사업비의 미확보로 건립이 지연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 추경 등을 통한 예산 반영을 요구하여 조속히 건립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기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 기증은 생명 나눔 운동으로 자신의 신체를 기증함으로써 사랑이 메마른 각박한 세상에 사랑의 귀중함을 알려주는 소중한 메시지, 과거 무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최근 가장 아름다운 나눔이자 참 사랑의 실천인 장기 기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 비운호 권투 선수 고 최회삼 선수가 능에서 쓰러진 후 장기를 기증하고 2009년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선종시 사후에 각막을 기증하면서 장기 기증의 일종의 사회현상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서로 생명나눔 문화에 동참하면서 장기 기증이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장기 기증이 대중화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심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011년 1월 말 현재 장기 기증 등록자는 약 73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리고 18,000여 명이 장기 기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각막과 같은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사후에도 기증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도내 장기 기증 등록을 위한 기관은 해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원 및 장기 기증본부, 보건소, 보건진소, 보건의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기 기증을 위한 안내 및 접수 창구는 212개소에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장기 기증 희망자 등록 현황을 보면 2007년 3,592명, 2008년 4,042명,
2009년 6,590명, 2010년 6,309명으로 2009년도까지 증가하다가 지난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기증 현황에서 아쉬운 부분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 등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장기기증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사의 장기기증 등록기관별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현황을 보면 매년 사랑의 장기기증 전북지역본부와 전북 서부본부의 실적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기관들은 별다른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212개의 장기기증 안내 및 접수 창구 중 보건의료기관의 장기기증 창구가 200개나 되는 상황에서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장기기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기기증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장기기증 동참을 유도해야 하며 기증자 사후 추모 공원 동안 뇌사자를 위한 장례 지원, 생존 시 기증자를 위한 기념 집수 등의 대책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장기기증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산밀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지구온난화에 따른 활동한 가뭄과 기상이변, 강력해진 태풍으로 인해 지구촌 곱창지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으로 인한 곡물 수요 증가, 바이오연료 사용의 확대, 곡물시장의 투기자금 유입 증가, 그리고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곡물 공급의 악화와 식량 무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국제 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국산밀의 생산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작물의 재배 환경도 변화하고 있으며 밀 재배 한계 지역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북의 평화지대에서도 밀 재배가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연간 밀 수입량은 2009년 기준으로 330만 톤 내외이나 식량 책임률 0.9%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에서 중앙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국내 밀 자급률을 10%대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에서 국산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국산밀의 경우 국제 원맥 가격 상승으로 수입밀과 가격 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며 기존의 국수와 빵 원료로만 활용돼 있으나 과자, 프리믹스 등 다양한 관련 제품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국산밀로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 맛과 기호성의 수입산과 확실한 차이로 꾸준한 수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밀과 수입밀의 가격이 2005년과 2006년 4배 이상의 차이가 났었는데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1.6배와 2.4배 수준으로 가격 격차가 축소되었고 앞으로도 가격 차이가 줄어들 전망이며 이렇게 되면 가격 차이로 인해 구매를 기피하던 상황이 개선될 것이고 오히려 선호하는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발맞춰 도내에서도 국산밀 생산량이 제출받은 자료량은 2007년 1674톤, 2008년 2791톤, 2009년 5725톤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보리수매의 폐지 등으로 밀 재배하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고품질 다수학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또 대부분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중심으로 단순 재배 집단 형태를 띠고 있어 생산자들의 조직화가 미흡하고 수매업체, 지역 생산자 조직과 계약 재배 후 제분업체 또는 제품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실정으로 조직화 규모화되지 않는 생산 구조와 미흡한 유통체계가 개선되어야 하며 저장 가공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께 묻겠습니다.
국산밀에 대한 수요 증대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밀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추진하는 식량 자급 정책에 동참하는 데 차질이 없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 밀 소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변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학에 관한 교복 물려주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의 걱정 중 하나가 자녀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과 성장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교복의 경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교복을 개별 구입했을 때 평균 가격이 동복의 경우 23만 원에서 26만 원, 하복은 9만 원 정도로 총 32만 원에서 35만 원 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에 일부 학교에서는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조금씩 참여 비율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비율을 더욱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하면 2010년 기준으로 교복을 제공하는 중고등학교 300개 학교 중 78개교가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참여하여 약 26%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복 물려주기 운동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에 일부 학교에서는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조금씩 참여 비율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비율을 더욱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하면 2010년 기준으로 교복을 제공하는 중고등학교 300개 학교 중 78개교가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참여하여 약 26%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복 물려주기 운동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 외에 교복을 찢는 등의 변질된 졸업식 문화를 취하고 새로운 나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으며 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위하여 교복 기부 학생에게 문화상품권이나 학용품 지급, 봉사활동 참수 부여, 교복 물려주기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운동을 각급 학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도 지원 대책을 만들어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울산시 교육청의 경우 교복 물려주기 활성화를 위해 물려줄 교복의 세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복 물려주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에서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공을 바닥에 세게 내리치면 칠수록 더 높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우리들의 연과 노력이 크면 클수록 그 가치와 보람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변함없는 연과 노력으로 살기 좋은 우리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합심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 여러분들의 생활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 진로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인 뉴스 감사합니다.